자, 정관격의 행운을 보겠습니다. 행운은 이제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아마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하나씩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관격의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 둘 다 안 다치면 좋다고 그랬죠. 일간이 약하면 뭐예요? 일간을 생해야 되겠죠. 그럼 뭘 써야 돼요? 인성을 써야 되겠죠. 인생 아니까 일간을 돕는 행운을 취하고, 그렇죠? 일간을 돕는 행운을 취하고, 정관이 약하면 뭐예요? 정관을 돕는 운을 했어야 되겠죠. 정관을 돕는 행운이 뭐예요? 재생관이에요. 재생관. 그래서 여기다 좀 살을 보태면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돕는 행운을 취하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일간을 돕는 행운을 취하고, 정관이 약하면 재성으로서, 재생관이니까요. 재생으로서 정관을 돕는 행운을 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관이 노출되었다면 정관을 합구하는 운을 만나면 안 좋겠죠. 그렇죠? 칠살이 혼잡돼도 안 좋겠죠. 정관이 노출되었는데 정관을 합을 해버리고, 칠살이 나타나면 칠살 뭐죠? 이거는 정관과 칠살이 뭐예요? 혼잡이 되어버렸죠. 관살이 혼잡됐죠. 또 정관을 거듭 만나도 안 된다. 정관은 뭐다? 하나만 만나면 좋다고 그랬어요. 앞에 나왔어요. 여러 개 만나면, 거듭 만나면 뭐예요? 잘하면 살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형충되는 운을 만나면 어떤 격국이든 불문하고 불리하다. 형충을 만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정관격의 재성을 쓰는 경우, 정관격의 재성을 쓰는 경우는 재생관을 키워주겠죠. 그런 경우 인수운과 신왕운이 되는 지지가 좋고, 자, 정관격의 재성을 쓰면 어떻게 돼요? 정관이 굉장히 힘이 세지죠. 그럴 경우에 인수운과 신왕운이 되는 지지가 좋고, 이거는 이제 인수운은 원래는 재성과 인수운이 만나면 재극인으로 깨질 수 있는데, 인수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보여요. 자,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관의 이 힘의 측면과 사주 일주의 나라는 측면, 즉 일간을 의미해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런데 정관격 위에 재성을 만나면 이게 세지잖아요. 관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세지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인성이 와야 되겠죠. 인생하로 나를 키워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왕, 즉 내 자체가 신왕해지면 돼요. 뭐 인성이 오거나 비견이 오거나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재성이 와서 관성을 생겨주면 인성이 와서 나를 생겨주거나 신왕운이 오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상관운은 매우 끓인다. 왜 식신상관운은 끓일까요? 자, 식신상관운이 뭐예요? 자, 식신상관은 뭐예요? 인극식이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자, 이 식신상관은 식극관이죠. 관을 깨버려요.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 뭐예요? 아생식이 돼요. 내 기운을 빼버려요. 자, 관을 깨버리니까 원래 정관은 식신상관을 만나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 좋지만 또 요걸 떠나더라도, 요 분리를 하더라도 내 힘을 아생식이잖아요. 내 기운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관은 점점 기운이 세지는데 나는 점점 기운을 빠지면 내가 관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식상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내 기운이 설기되게 만들고, 오히려 인성이 와서 내 기운을 보태다 줘야 되겠죠. 왜? 재성이 와서 관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신왕한데 재성이 경미하고, 자, 이게 강해요. 근데 재성이 경미하고 정관이 약하면 뭐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고 이게 약하면 뭐예요? 관운이 오거나 재성운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재성과 관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상식적이죠. 자, 뭐다? 균형을 맞추는 거. 균형. 이 관과 나와의 균형을 맞추는 거. 재성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인성이 와야 되고 여기는 재성이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관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 재성운이 좋고, 왜냐하면 정관격에 인성이 있으면 누구예요? 내가 힘이 세지잖아요. 인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성운이 좋다는 것은 재생관으로 관도 키워준다는 거죠. 상관과 식상은 오히려 상관과
식신운은 오히려 길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분리를 해야 돼요. 혼동되시면 안 되는데, 자, 정관이 있고요. 정관격에 뇌가 이렇게 있는데, 자, 뇌가 있는데, 자, 정관격에, 자, 익숙하지 않은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자칠판이. 자, 다시 하겠습니다. 판서가 잘 안 돼서. 자, 정관격에 이렇게 정관이 있는데요. 자, 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인성이 있다는 건 뭐죠? 인성이 여기에 온다는 거죠. 인생하죠. 그럼 내가 힘이 세져요. 그러면은 관을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관한테는 뭐가 세지죠? 재생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성운이 좋고, 그 다음에 상관과 식극운은 오히려 길하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이건 안 좋았죠. 관을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식신과 상관이 오면은 내가 너무 기운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인 거예요. 오화로. 자, 관을 키워주는 방법은 재성운이 와서 관을 키워주거나, 자, 관은 요만하고 내가 이렇게 커요. 인성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놨어요. 그러면 관을 키우려면 재생관으로 이렇게 빵 키우거나 아니면 내 기운을 빼면 되죠. 상관과 식신 오면은 내 기운이 줄어들죠.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길하다. 만약에 정관이 중첩됐다. 그럼 일간이 경미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피곤하겠죠.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중첩되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해지죠. 그리고 신앙이 마땅하죠. 내가 힘이 세지니까. 그 반드시 재성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재성이 오면은 이 정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 관의 측면과 그 다음에 일간, 즉 나, 이거 놓고 보고 이걸 균형을 맞추는 거. 여기서 생겨주는 것보다 재생이다. 나를 생겨주는 것보다 인성이다. 그 다음에 힘을 빼는 것보다 식상이다. 아생식이니까 힘을 빼는 것보다 인성이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없다. 자, 정관격에 상관과 식신이 있는데 안 좋겠죠. 식극관이기 때문에. 근데 인성을 사용하면 뭐다? 인극식으로 상관과 식신을 제압해 주죠. 그런 경우는 정관이 왕성한 운이 좋고, 그렇죠? 재성운은 매우 꺼린다. 만약 인수가 중첩하에 나타나면 재우성운은 역시 해가 없다. 요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면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중원본 합니다. 자, 정관격이 이렇게 있어요. 식극상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요걸 극을 하죠. 안 좋죠. 안 좋죠. 극을 하니까 그럼 뭐가 와서 인성이 와서 눌러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정관이 인성을 사용해서 이거 누르면 정관이 식극 상관과 식신에 의해서 극제를 안 당하기 때문에 정관운이 왕성한 운이 괜찮죠. 그런데 재성운은 왜 그래요? 재성운 끓이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 극을 해버리죠. 인성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인성이 식신 상관은 극을 못해요. 그러면 상관과 식신이 어떻게 돼요? 정관을 극을 해버리죠. 그게 안 좋습니다. 자, 인수가 중첩돼서 나타나면, 인성이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 하면은 너무나 인성이 강해요. 인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은, 자, 인성이 너무 강하면 하나는 요거를 누르고 인극식으로, 자, 2개라고 할게요. 2개. 하나는 관생인으로 설기를 시켜요. 그럼 관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죠. 관이, 자, 인수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는 상관과 식신을 눌러서 제압을 한 건 좋은데, 또 인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관의 관생인으로 정관의 기운을 설계시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지나치죠.
그럼 이거를 좀 눌러줄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이때는 재성이 와서 살짝 눌러주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대 재성운이 나타나면 역시 해가 없다. 이야기는 너무나 인수가 지나쳐서 식상과 상관을 눌러줄 뿐만 아니라 정관의 기운을 지나치게 설계시킨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관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관살 혼잡이죠. 있는 경우 상관과 식신은 오히려 장애되지 않는다. 왜? 요것만 없애주면 되니까. 상관과 식상이 와서, 상관과 식신이 와서 칠살을 눌러주면 되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때 상관이라든가 식신이 나타나서 칠살을 눌러주면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명조에는 역시 겁재를 사용하여 칠살을 합하면 재성운도 좋다. 상관과 식상운도 좋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간목일주에, 이 간목일주에 정관이 있는데 경금이 나타났어요. 정관과 편관이 관살이 혼잡돼 있어요. 자, 정관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그랬어요. 칠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식신상관은 장애되지 않는 게 뭐냐면 식신상관이 자, 화극금으로 눌러버리잖아요. 하나를 눌러. 이걸 누르잖아요. 하나를 없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와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겁재가 뭐예요? 간목에게 있어서 겁재는 을목이죠. 겁재죠. 겁재를 사용하여 칠살, 을경합으로 해버리죠. 을경합을 합을 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좋죠. 두 개가 없어져 버렸죠. 좋죠. 합하면 이럴 때는 재성운이 와도 나쁘지 않다. 왜? 재성운이 오면은 재성관으로 관을 생해주니까 좋죠. 그러면 재성운도 좋으며 식상과 상관과 식상운도 좋다. 왜? 이때는 뭐냐면 또 식생재, 재생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도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신왕 인수운 역시 좋지만 다만 칠살이 다시 노출하면 좋지 않다. 신왕하고 인수가 오면 역시 좋긴 하지만 내가 기운이 세지니까 좋지만 다시 칠살, 편관이 나타나면 좋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명조에 상관을 사용하여 칠살을 합하면 명조에 상관을 합하여 칠살을 합을 상관과 재성운 모두 좋지만 인성운을 마땅하지 않다. 왜? 인극식으로 그걸 하죠. 그렇죠? 인극식으로 그걸 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정관격에 재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경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상공의 명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관격에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 일간이 약하면 뭐예요? 일간을 돕는 운 뭐죠? 인성. 정관이 약하면 정관을 돕는 재성을 쓴다. 만약에 정관이 노출됐다면 합을 만나서는 안 되고 칠살이 혼잡해서는 안 되며 정관을 거듭 만나서는 안 된다. 다 앞에서 지금 했던 이야기예요. 지지와 형충되면 어떤 격국이든 불문하고 모두 불리하다. 앞에서 나왔던 말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앞에서 나왔던 명조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을목에 있어서 정관은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관입니다. 자, 천관에 투출되지 않았어도 정관격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임수 인성과 기토 재성 아니 무토 재성. 자, 이 재성이 을목의 금목과 서로 이게 을목이 간격을 딱 벽을 치고 있어서 제극인 토국수로 안 됐다는 거죠. 왜? 을목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서 귀하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사주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김장원 이분의 사주도 했어요. 자, 정화에게 있어서 해수가 정관이에요. 정관. 그 해묘미 삼합으로 지지가 변하지 않지만 어쨌든 국을 이루고 있고요. 정관격이 뭘로 바뀌었어요? 삼합으로 인해서 인성격으로 목이니까 목생화 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천간에 을목이 투출되어서 확실한 인성격이다. 목도 투출되어서 확실한 인성격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간 정화가 술토와 미토에 뿌리를 두고 있죠. 미정을기에
미정을기 술신정무 이 정화가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반을 두어서 일간도 강하다. 그다음에 시천간 이 경금 있죠? 경금이 을목과 합을 하려고 해도 이 정화가 어떻게 돼요? 막아주고 있어요. 정화 비겁이 방해하니 합거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지켰다? 이 인성, 을목을 지켜줬다. 그 말이죠. 또한 경금과 신금운이 오더라도 이 경금과 신금운이 오더라도 월천간에 정화가 인성을 이 화극금으로 병화와 정금을 경금과 신금을 눌러서 이 뭘 지켰어요? 을목을 지켰죠. 그래서 정화가 인성을 보호한다. 을목을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정화가 왜? 화극금으로 경금과 신금을 눌러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주 원국에 용신 을목을 극제하는 오행이 없고 모두가 인성을 돕고 있어서 희심만 있는 사주로 매우 귀한 명조이다. 이렇게 앞에서 했던 명조들을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김장원 명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했던 명조입니다. 근데 다시 반복하는 건데 간단하게 뭐 요것만 보고 맞출게요. 자, 정화에게 있어서 해수가 뭐죠? 정관이에요. 그렇죠? 지금 앞에 나왔던 얘기예요. 앞에 나왔던 얘기니까 생략을 할까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명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